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삼방산입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송악산이고요. 송악산 가까운 곳에서 형제의 섬을 보게 되면은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정면에 형제의 섬이 또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면으로 제가 서 있는 데서 보이는 것이 형제의 섬입니다. 올 때마다 봐도 형제의 섬이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니까요, 모양은 상당히 많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장소가 송악산 가까운 쪽보다는 상반산이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서서요, 형제의 섬을 더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면에 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뒤쪽이 바로 송악산입니다. 여러분 서귀포에 오시면 꼭 한번 오시는 이 송악산 밑에 형제의 섬과 그리고 바로 제 앞쪽에 삼방산까지 오셔서 겨울바다 보시고요, 즐거운 시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박미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아내, 자식, 부모, 은퇴하면 누구랑 살 때 더 행복할까라는 왕개미 연구소 내용을 또 오늘도 보겠습니다. 노후엔 혼자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둘이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데요. 은퇴는 부부가 인생 쉼터를 찍고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출발점이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나고 나면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퇴직하고 집에서 왕 노릇하는 남편이 밉다. 월급 끊겼다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마녀 같다 라면서 갈라설 구실을 찾기도 하고요.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결국 배우자밖에 없다. 나이 들수록 부부뿐이고 배우자 없는 인생은 재앙.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은퇴하면 누구랑 살까? 이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도 노후에 어떤 선택을 내린 인생 선배들이 평균적으로 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의 핀웰 연구소가 올해 초 60대 고령자 6,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고요,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핀웰 연구소의 노지리 사토시, 은퇴하고 나서 누구와 사느냐는 노년기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변수라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은퇴 가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은 건강, 인간관계, 직장, 자산 등 모든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평균에 못 미쳐 격차가 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노후준비 일탁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노지리 사토시 핀웰 연구소, 이분은 계속 노인 늙어가는 은퇴 이런 거에 연구를 계속 했던 분이라 조금 신뢰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일본 메릴린치 증권을 비롯해서요, 피델리티 운영, 은퇴 교육 연구소장 이런 것들을 여기만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책으로는 노후 난민이 되지 않기 위한 자산 준비, 자산 수명을 늘리는 현명한 기술 이런 책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60대 은퇴자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초에 60대 6,000명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60대 노후 생활에 대해 생활 전반, 건강 상태, 일의 보람, 인간관계, 자산 수준 등으로 5개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고 행복지수 오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각형 모양을 보면 생활 전반, 건강 상태,
일의 보람, 인간관계 등 4개 항목은 만족도 점수가 3점대로 중간 이상이었습니다. 만족이 5점이고 불만이 1점입니다. 일의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은퇴 생활을 즐기는 60대가 제법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자산 수준 항목은 만족도가 2점밖에 안 됐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산, 말하자면 경제적인 게 문제인데요. 2019년 일본에서 금융청이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 2천만 엔,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반인들에게 노후 준비 2천만 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2천만 엔을 분기점으로 자산 수준 만족도의 온도가 컸고요. 2천만 엔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산 수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1억 엔, 9억 원이고요.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적당한 현금 흐름, 말하자면 1년에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발생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누구랑 살 때 가장 행복한가 하는 내용에서는 은퇴 가족 유형을 독신, 부부, 독신 플러스 자녀, 독신 플러스 부모, 부부 플러스 자녀, 부부 플러스 부모 등으로 세분화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노후에 부부끼리 사는 가정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노년기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저는 한숨이 나오네요. 단 자식이든 부모든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은퇴 부부끼리 살 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왜일까요? 글쎄요.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인 그룹은요, 일본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 발표 2020년입니다. 에 따르면 50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30.8, 어마어마하네요. 약 514만 명에 달했고요. 한국도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 독거노인은 전 영역에 걸쳐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고령 독신자는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아프기 쉽고요.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독거노인이라도 부모 혹은 자녀와 함께 살면 행복 곡선이 우상향했다. 60대 이후에는 혼자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친구도 오랜 친구도 좋고 만들어진 친구도 좋고 사회에서 공유하는 여러 사회 친구들도 괜찮고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혼자보다는 누군가 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꼭 굳이 가족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어도 남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살게 됐다면 혼자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지역사회 혹은 지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와 교류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 60대 독거노인이 재테크를 하고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의 60대 여러분, 제가 운행하는 박미TV 여러분들 재테크 엄청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외부를 잇는 영경을 고리를 갖고 소통했기 때문이다. 우리 박미TV 여러분들 회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공유하는 것들 되게 많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인생도 하산 준비를 철저히 해야 성공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 일찍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소비 수준이 요이 땅 하듯 바로 낮아지진 않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 넉넉한 생활을 했던 가정이 퇴직 이후에 바로 씀씀이를 줄이긴 어렵죠. 퇴직이 임박해 온다면 생활비를 덜 써보려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경우 통계를 보면 60대 후반 생활비는 50대 후반의 7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우선 다음 공식을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크게 근로소득
연금 수입, 자산 수입 등 세 가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퇴직 이후에 재무 관리는 양쪽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노후 생활비가 더 커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인생 종착역엔 노인 파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은퇴 준비는 위 등식에 나온 4개 항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은 개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지요. 품위 있는 노후는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도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50% 이상이 토지였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1990년 전후 버블 경제 시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지 보유 비중은 현재 24%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현금 그리고 예금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요.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유가, 증권 등에도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현금 보유가 어마어마합니다. 현금은 뭐 달러도 되고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적금, 예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자산이 거의 우리나라는 70%가 있는 입장으로서 좀 많이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로의 각각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용, 아내, 자식, 부모, 은퇴하면 누구랑 살 때 더 행복할까? 거기에 돈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다 집어넣으셔서요. 노후에 대한 대책 잘 만드시고 어떤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인가를 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서 김밥을 먹습니다. 모처럼 제가 김밥을 좀 싸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싼 김밥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엉망이긴 한데 그냥 제가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삼방산, 옆에 바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곳 밑에 앉아서 김밥 먹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싼 제 보람을 제 스스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싼 김밥입니다,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밥은 많지 않고요. 반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단무지와 덴푸라, 계란 안 넣고요. 맛살,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파김치 긴 것을 넣어서요. 네, 약간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